저번 튜토리얼 영상에서 선 그리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선이랑 도형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진짜 캐릭터 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캐릭터를 좀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초보분들이 진입이 어렵지 않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쓰임새가 있어야지 또 이걸 그리잖아요. 뭐 마냥 SNS에다가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 그림이 좀 어딘가에 쓰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그리게 되면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게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픽셀 아트를 먼저 접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픽셀 아트가 이렇게 작게 캐릭터를 그리면은 손이 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러스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쪽으로 캐릭터도 그리고 외주 같은 것도 좀 받고 하면서 지금은 그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러스트에도 픽셀 아트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죠.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그 써니 캐릭터랑 써니 키즈 생성 캐릭터로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서 SNS에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짧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잘 찾아보면은 픽셀 아트로 애니메이션 짧게라도 1분, 2분 요 정도로 만든 작가님들도 계세요. 유튜브에 찾으면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애니메이션 한 편을 이렇게 픽셀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겠죠.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SNS에다가 프로필 이미지 내가 만든 캐릭터로 프로필 이미지나 아니면은 배너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웹사이트 갖고 있으면은 요 픽셀 아트 그린 걸로 웹사이트 꾸며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이모티콘 많이 만들잖아요. 이것도 픽셀 아트로 또 이모티콘 만드시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픽셀 아트 내가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이모티콘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마지막 사진처럼 요거는 제가 한창 굿즈 만들 때 만들었던 건데, 이제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이제 이런 굿즈 만들 수 있죠, 픽셀 아트로. 아무튼 픽셀 아트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쓰임새로 또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림 그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그리는 거랑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 거랑 또 이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 개발을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픽셀 아트로 게임 만들기 위해서 게임 아트를 만들려고 픽셀 아트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뭔가 나만의 프로젝트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이 프로젝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프로젝트 하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실력도 많이 향상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쓰임새,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이런 쓰임새에 관해서 한번 운을 띄워봤고요. 맞아요. 그냥 연습한다 이것보다는 내가 뭘 만들 거야. 뭐 일러스트 연작을 해볼 거야. 뭐 시리즈로 만들어 볼 거야. 아니면은 뭐 작게라도 만화 같은 거. 만화 그리기가 쉽진 않은데 픽셀로 만화 같은 거 그려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에 도전해 보시면은 나중에 결과물도 생기고 되게 좋아요. 아무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릭터 그리기 주제잖아요. 바가지머리 남자 캐릭터를 그렸는데, 우선은 제가 작은 크기부터 그리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또 욕심이 생기면은, 저는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냉큼 막 100픽셀짜리 이런 거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이쁜 거 그리고 싶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큰 걸 그리다가 좀 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의욕은 넘쳤는데 끝이 안 나서, 그래서 저는 좀 작은 크기부터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똑같은 캐릭터인데 사이즈만 다르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높이가 16픽셀인 거예요. 지금 높이가 16픽셀이고, 이건 32픽셀, 이거는 64픽셀, 이거는 100픽셀이에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32픽셀 정도가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16픽셀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픽셀 아트 자체가
디테일을 많이 생략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생략하는 것도 내가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작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할 게 많다. 옛날 막 캐릭터, 포켓몬스터 이런 거는 그 정도로 그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렸었는데 요새는 뭐 100픽셀이고 1000픽셀이고 그릴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크기 제한이 뭐 없으니까 저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32픽셀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림 배우시는 분들은 다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림 배울 때 인체 도형화라는 게 있어요. 인체를 도형처럼 생각해서 그리는 방식을 인체 도형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인체, 사람 캐릭터 말고도 뭐 사물을 그리든 뭘 그리든 그거를 도형으로, 기본적인 간단한 도형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그린 그 쪼꼬미 16픽셀짜리 남자 캐릭터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굴은 원 모양이고 몸을 각자 이렇게 네모로, 몸이랑 팔이랑 발이랑, 또 이게 제가 한 번 더 나눴는데 가슴 배고 여기는 골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눌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릴 때 그거를 도형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접하실 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림 그리는 게 좀 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픽셀아트 그리는 그런 튜토리얼 생각하면서 되게 말하고 싶은 게, 나만의 그림 스타일 만드는 그런 거를 좀 말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저도 되게 그림을 좀 오래 그린 편인데, 그러면서 내 그림체를 갖고 싶어서 많이 연구해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그림체를 찾을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생각한 게, 그 캐릭터 그릴 때 유태가 있고 무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태라는 거는 테두리가 있다, 있을 유, 그래서 유태라고 부르는 거고, 무태는 이제 테두리가 없다 해서 무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두리가 있는 스타일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없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내 스타일이 또 갈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른 나만의 개성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린 거를 이렇게 유태, 무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여드렸는데,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확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테두리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게임 아트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위치 브루? 이라고 아직 개발 중인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다 있죠. 배경에도 이렇게 다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 캐릭터에도 이렇게 진하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 그쵸.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은 이런 오브젝트들이 되게 명확하게 보여요. 만화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만화 같은 게 좀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이 뭐냐면 실사? 사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진, 뭐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과장해서 딱 눈에 띄게 강조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선을 넣는 거거든요. 테두리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도 이스트워드라는 그런 게임인데, 이것도 되게 보시면은 색상이 조금 플랫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평면적인 감? 근데도 이렇게 선을 그리니까 이게 확 구분이 되죠. 이 짙은 외곽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좋다. 그리고 반대로 테두리가 없는 스타일을 한번 보면은, 이제 테두리가 없으면은 조금 경계가 명확한 느낌? 그런 건 사라지죠. 대신에 좀 더 부드럽달까? 진한 외곽선이 사라지니까 되게 부드럽죠. 되게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은 좀 이렇게 팝하게 확 강조되는 느낌이면은, 요거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배경에 녹아드는 느낌? 이런 식으로 외곽선이 없으면은 경계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웨스터라도라는 게임인데, 서부 시대에서 총 쏘는 게임인데, 약간 그 황무지 배경이니까 좀 더 노란 느낌, 이런 게 조금 더 살아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있고 없고가 스타일이 또 많이 갈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괜찮은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리시면은 또 나만의 스타일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건데 저는 약간 배경 그릴 때 좀 선을 안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테두리를 그려서 좀 강조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배경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테두리를 안 넣는 식으로 이걸 섞어서 쓰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아트나 뭐 어쨌든 다른 작가님들 그리시는 것 중에도 이렇게 표현한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충 사람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정도만 알아볼게요. 짜잔, 이거는 사람 어느 남자분의 사진인데 그 인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릴 때 인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비율에 따라서 이게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팔이 키에 비해서 너무 길다거나 다리가 너무 짧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길다 이러면은 약간 인체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인 비율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선 분석을 해본 건데 제가 이렇게 골반에서 한번 나눠봤어요. 골반에서 한번 기준점으로 나누면은 상체랑 하체가 거의 1대1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어깨는 이 정도에 있고 그러니까 어깨가 이 정도에 있다는 건 머리가 이 정도라는 거죠. 사람 이런 거 비율 따질 때 몇 등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 비율이면은 6등신, 7등신, 8등신 뭐 이렇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3, 4등신, 5등신 막 이렇게 되고 그런 등신이라는 게 이제 머리가 전체 키에 몇 개 정도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7개가 들어간다 하면은 7등신 비율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한번 나름 분석해 보시면은 캐릭터 그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체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캐릭터 말고 작은 캐릭터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자세히 다루긴 힘들고 나중에 제가 큰 캐릭터 그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캐릭터 그릴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SD 스타일이랑 LD 스타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캐릭터를 그릴 때 SD 그려드립니다, LD 캐릭터 그렸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저도 SD, LD 막 이렇게 불렀는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SD라는 게 슈퍼 데포르메 라는 말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건데 그 건담 있죠. 건담에서 SD 건담이라는 그 상품을 내놨을 때 그 SD가 슈퍼 데포르메라는 그 뜻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따와가지고 이런 머리가 큰 대두 캐릭터에 몸이 이렇게 거의 2등신인 그런 작은 캐릭터를 가리킬 때 SD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랑 외국 같은 데는 치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치비가 이제 그 일본어로 꼬마, 아이 이런 느낌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치비 캐릭터, 치비캐라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면은 캐리커처 그냥 이렇게 부르던지. LD 스타일은 이제 SD 스타일이랑 반대로 좀 더 인체 비율이 현실적인 그 인체의 비율과 비슷한 캐릭터를 LD 스타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LD도. 근데 LD는 사실 어디서 유래했느냐가 나와 있는 데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SD는 슈퍼 데포르메고 LD는 뭐 라이트 데포르메, 그러니까 데포르메라는 뜻이 뭐 사람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면은 사람 비율을 완전 변형시키고 막 과장해가지고 머리를 이따만하게 그리고 몸은 요만하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데포르메라는 거는 그만큼 데포르메를 슈퍼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슈퍼 데포르메라는 말이 생기니까 이제 LD에다가 라이트 데포르메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데포르메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라지 데포르메? 뭐 이렇게 캐릭터가 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SD랑 LD 이렇게 조금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작은 캐릭터라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 비율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요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1대1 거의 1대1이죠. 상체랑 하체가. 근데 여기 팔 보시면은 팔이 길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람 비율이랑 비슷해요. 이게 사람이 팔을 딱 내리고 있으면은 요 가랑이라고 하죠. 요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 손끝이 가랑이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거의 이런 비율을 요 조그만 캐릭터에다가도 좀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캐릭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인체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실제 비율이 아니지만 몸 정도는 실제 비율과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